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수원시 조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결국은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정한 조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입니다. 이번에도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의 배경을 좀 알 수 있는 언론 기사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2021년 7월 20일자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3,54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의 안전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산재 사망 사고가 빈번한 건설 제조업 현장의 추락,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일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70%가량이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은 추락을 막아주는 안전난간 미설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안전장치만 있다고 하더라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는데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심치 않게 산업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현장의 86.9%인 3,080개소가 10억 미만의 건설 현장,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윤 확보를 이유로 해서 이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0억이 넘어가는 건설 현장도 465개소로서 13.1%였다고 합니다. 이 안전 난간 말고도요, 작업 발판이라든지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방호망, 막을 수 있는 안전망,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9.1%, 아까 70%가량이라고 말씀드렸죠. 2,448개 현장이 안전조치 미비를 이유로 시정을 요구받았고,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개소로서 전체의 30.9%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까 그 대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안전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1,156개소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안전모자를 비롯해서 작업 발판이라든지 안전난간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안타깝게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의 그런 인권이 있죠. 예를 들면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해고를 부당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 근로 환경에 좀 전에 보셨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라든가 하는 단결권이라든지 단체 교섭권, 또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노동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노동인권과 관련한 조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늘 그렇듯이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의 문제인데요.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 판례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견해가 나타나곤 합니다만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라든지 골프장의 캐디 등 실질적으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이제 자영업자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파악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판례에 의해서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인정받고 있지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늘 세 번째 시간이긴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기본 계획이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는 수원시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가 이제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동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인권 그 기본 계획 생각나시나요? 몇 년마다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물론 뭐 이게 시험에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뭔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예, 지난번 인권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노동인권 정책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기본 계획을 얼마만큼 좀 자주 세우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내용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뭐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그 현상을 확인하고 새로운 내용의 정책들을 변화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노동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의 목표나 그런 실행 계획, 그리고 이런 기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또 노동 관련한 여러 가지 조사, 좀 전에 신문 기사를 읽어드렸던 것처럼 뭐 안전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는 그것을 막기 위한 연구, 또 노동 교육, 노동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용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을 이 기본 계획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기본 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은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사 부분에 언급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기본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렴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조문에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약간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또는 뭐뭐 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재량이라고 해서 시장에게 이제 그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근데 가급적이면 조례에서는 이런 표현보다는 반드시 하도록 함으로써 이것을 누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안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물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시정을 펴는 시에서는 당연히 하도록 또는 해야 되는 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시장은 시민이라든지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민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또 이제 아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보다 더 약한 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법에서는
제일 약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구속이 되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할 수 있다는 하는 게 좋긴 한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노력해야 된다는 그보다 더 낮게 노력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노력 안 한 거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기속을 받지 않으니까 기속 내지는 구속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구속을 받지 않으니까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조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이런 교육을 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노동인권의 문제는 뭐 노동자 개인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교육이 또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건 또 사용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노동인권을 잘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어쨌든 그 이유로 해서 위법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한 대가가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을 잘 알고 미리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 줘야지만 사용자로서의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노동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용은 노동인권 보호 중에서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여성, 노인이나 외국인 그래서 이런 그 노동자들 다 아울러서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일정 정도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 또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인 노동자라든지 청소년, 여성, 노인, 외국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퇴직을 강요당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임신을 이유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도 금지된 행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차별적인 이런 관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이런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전히 여기서도 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보통의 노사관계는 사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개입할 만한 권한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주로 이제 환경적인 여건을 노동인권에 보장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합니다. 또 하나의 조항은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뭐 정규직화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조항은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며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통해서 그리고 피해 노동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통해서 그 노동자들이 그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 이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았었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요.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지원을 하고요. 하는 것들이 또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들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는 뭐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뭐 법률에 따라서는 이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요. 조례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노동자들 내지는 사용자가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알려짐으로써 함께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권고하고 촉진하고 또 시장에게 자문을 이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제가 앞선 이제 다른 조례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었는데요. 대개 이런 조례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 요소인데요. 하나는 계획, 하나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좀 자문해주고 심의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관련해서는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는, 이제 심의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자문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3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이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 자체 내에서도 그것을 점검하겠지만 아무래도 스스로 점검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종의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위원회를 통해서 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노동인권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도 자문을 합니다. 물론 인권기본조례에 따라서 인권센터에서 인권 영향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조례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위원회에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관련되는 법규라든지 정책들에 대해서 자문을 행하고, 또 필요한 어쨌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자문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합니다. 금방 시간이 흘러서 벌써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 내지는 배달 노동자들, 그리고 또 플랫폼 노동자들의 또는 또 경비 일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망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사실은 너무 광범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아니면 뭐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내용 중에는 이제 뭐 당사자로서의 노동자로서의 그런 접근도 있겠습니다만, 또 직접적인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살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조례 역시 이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약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사실은 노동 문제는 이제 법률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노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와 또 정부인 거죠.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인권의 환경을 보장하는 문제는 더 나아가면 산업구조 내지는 경제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을 좀 탈피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 자영업자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경제체제 내지는 산업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출발점에서 노동인권의 보장에서 출발을 해서 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이해하시고 또 이후에 노동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짧게 이제 이렇게 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방 또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시간이 좀 짧아서 조금은 좀 그 집중력이 이렇게 흐트러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 좀 그 조례 내용만 좀 살펴봐서 그렇긴 합니다만 계속 조례 내용을 보시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약간의 한계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좀 어떤 조례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앞으로 또 어떤 조례가 더 필요하고 또 조례를 또 어떻게 또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 시간 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작 오동석, 구성 오동석, 진행 오동석, 배경음악 자하리아 히크만의 모닝 덥, 조엘 커민스의 킹 포터 스톰프, 지원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 진흥원.
제작 오동석, 구성 오동석, 진행 오동석 권명랑, 배경음악 자하리아 히크만의 모닝 더브, 조엘 커민스의 킹 포터 스톰프,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